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무미 역 맡은 이한별입니다. 저는 사실 반응을 확인을 잘 못하고 있긴 했는데 너무 떨려서요? 네. 그래도 이제 처음 공개됐을 때 이제 싱크로율 얘기 많이 해주시고 좀 그런 부분에서도 좀 기대를 많이 해주셔서 좀 다행이다 싶은 생각과 함께 또 전체적으로 너무 또 선배님들 반응도 너무 좋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 응원해 주세요. 배웠자? 아이시대로요? 날씨대로. 네, 안녕하세요. 주호남 역할을 연기한 배우 안재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렇게 반응 보내주시는데 제일 재밌었던 건 아무래도 감독님한테 돈을 빌렸냐 안재홍 50억 설이 네. 많더라고요. 그런 얘기들이 너무 재밌어서 재밌게 네. 보고 있었습니다. 네. 감독님 아마 굉장히 떨리셨을 것 같고 오픈 전만 해도 또 오픈하고 공개된 이후의 마음도 또 체크도 또 하시면서 어떤 반응 제일 재밌게 또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시리즈를 처음 해보는 경험이라 이런 오픈됐을 때 이게 막 실시간으로 막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반응들을 보면서 되게 흥미로웠고 이 반응들에서 이제 저도 이제 실시간으로 틀어놓고 그 반응들을 보다 보니까 저랑 보는 그 속도가 되게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응에 보면서 할 때 이제 막 물론 이제 저기 한별 배우가 나왔을 때도 그랬지만 이 안재홍 배우가 나왔을 때 그 막 비명 지르는 느낌들이 막 들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점들이 굉장히 되게 인상적이었고 흥미로웠습니다. 이한별 배우님은 사실 이 작품이 공개되기 전까지만 해도 스스로를 말하자면 숨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입이 되게 근질근질하기도 했었을 것 같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내가 이 작품 지금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어느 정도까지 했으며 그러니까 그 사이에 그 기다림의 시간이 어땠는지가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가까운 가족분들, 아주 가까운 이제 친구들도 최근에 이제 얘기를 하고 거의 좀 많이 얘기를 안 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렇게까지 마지막까지 얼굴이 안 나올 줄은 몰랐는데 근데 오히려 그렇게 되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작품이 나오기 전에 그냥 이제 들을 수 있는 다른 평가들에서 조금 멀어질 수 있어서 좀 다행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동시에 이제 너무 기대감이 많이 막 이제 올라가니까 좀 기대감을 갖고 뭔가를 봤을 때 그 약간 허들이 더 높아지는 느낌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좀 걱정되기도 하고 좀 처음 겪는 사실 감정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이제 평소대로 많이 돌려놓으려고 차분하게 이제 있으려고 그냥 했던 것 같아요. 뭐 허들이 높았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딱 공개하는 순간 이 싱크로율과 함께 여기서 또 연기해내는 또 김모미의 연기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또 설득 당하셨던 분들이 꽤 컸던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동의하시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조남 캐릭터 재영 씨가 너무 잘생겨 보여서 제가 지금 그냥 보통은 굉장히 연기 잘했다, 잘 봤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이 시리즈를 보고 나서는 좀 충격과 공포와 함께 이제 다가왔었던 그냥 뭐 파격적인 변신 뭐 이런 걸 뛰어넘는 이 사람에게는 도대체 어떠한 결심과 어떠한 마음으로 네네. 이 캐릭터를 정말 솔직하게 받아들였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결심 맞겠죠? 결심. 그 어떤 굳은 마음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감독님께 대본을 받고
저희의 이 시나리오, 이 대본을 보면서 너무 재미있고 그리고 이 안에 이 대본이 담고 있는 어떤 의미와 그런 가치를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참여를 하고 싶었고 또 뭔가 배우로서 새로운 얼굴을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게 참 감사하고 또 흔하지 않은 기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심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작품 전체에 대한 호감이나 혹은 내가 참여하고 싶은 마음 이상으로 배우들에게 있어서 어떤 배역이 떨어졌을 때는 나의 어떤 결핍과 또 맞아 떨어지는 순간을 맞이하기 때문에 또 오케이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생각을 그냥 막연하게 해봤던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은 어떤 결핍을 느끼고 있고 뭐 어떤 갈망이랄까 그런 마음보다는 막연하게 내가 언젠가 연기를 하면서 대립점에 있는 안타고니스트를 만약에 내가 연기를 하게 된다면 정말 재미있고 의미 있는 작품에서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정말 막연하게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스 그걸 대본을 감독님께서 주셔서 그 순간에 이 작품이겠구나 정말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뭐랄까 이렇게 대본을 감독님께 받고 그러니까 결정을 하고 감독님을 뵙는 데는 정말 며칠 안 걸렸던 것 같아요. 바로 연락을 드렸고 너무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기억이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이쯤에서 사실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는 이제 조은왕 캐릭터나 뭐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렇구나라고 느껴지지만 이 처음에 매칭이라는 것을 조은왕, 안재홍까지 가는데 도대체 어떠한 로직이 작동했는지가 사실 너무 궁금한 거죠. 왜냐하면 잘 상상할 수 없는 방식의 짝대기거든요. 아마도 저도 정봉이의 이미지도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워낙 제가 사실은 같이 너무 해보고 싶었던 배우였고 또 그동안에 이 안지용 배우가 해왔던 행보에서 너무나 이런 어떤 어찌 보면은 좀 불편할 수 있고 좀 약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을 제가 이제 이야기 서사를 좀 바꾸면서 그 주호남의 2화는 주호남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관객들이 시청자들이 이 인물을 그래도 따라갈 수는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려면 이 부분을 조금 희석시켜 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되게 호감형인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배우라고 생각을 했어서 이 배우를 이렇게 변신시키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희석시키실 줄 알았는데 엑스트라 투샷을 더 넣을 것 같은 그런 결과가 되었네요. 저도 사실 처음에 이렇게 캐스팅하고 나서는 이렇게까지 사실은 이런 외향까지는 이미지를 그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 나도 이렇게 계속 특수분장 하시는 이제 송종희 분장 감독님이 이렇게 계속 뭔가를 만들어서 저한테 사진을 보내주고 저도 직접 가서 이제 볼 때마다 이제 저는 속으로는 나이스 하는데 나이스 하는데 괜찮을까? 막 이렇게 막 근데 말은 못 하고 있고 배우 자꾸 그 어떤 감정을 살피고 근데 이제 안지용 배우가 되게 재밌어 하면서 또 하는 걸 보면서 속으론 뭔가 나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이한별 배우님 같은 경우는 이 캐릭터의 오디션을 통해서 함께 하게 되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오디션 과정이었는지가 좀 궁금하고, 어떻게 처음 만나셨을 때 어떤 이야기들 나누셨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때는 코로나 이제가 아직 덜 끝난 그런 시즌이어서 처음에 이제 프로필을 보셔서 영상을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이 와서 영상을 좀 몇 차례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계속
뭐를 더 막 이렇게 하라는데 저는 하던 독백도 떨어지고 뭐 이런 거를 또 하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도 있으셔서 그 중간에 이제 캐스팅 해주시는 그런 에이전시도 있었고 거기서 이제 아마 제 프로필을 찾아서 오신 것 같은데 여기서도 막 이렇게 열정 넘치게 막 이런 걸 준비하면 어떨까 뭐 해서 그때 뭐 대사도 사실 제가 막 다시 써가지고 보낸 것도 있고 어떤 대사를 쓰셨나요? 약간 그때는 어떤 작품인지 사실 제대로는 몰랐는데 모르셨어요? 네, 몰랐는데 이런 느낌의 독백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하시는 걸 듣고 그냥 제가 썼던 것 같아요. 뭐 그때는 어떤 회사 동료가 자기를 뭐 이렇게 주문함이 이런 사람인지 모르고 그냥 회사 동료가 뭐 이렇게 몰래 훔쳐보는 것 같다 나를 약간 이런 뭐 느낌의 이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뭐 하면서 보내고 그 이후에 정말 잊혀질 때쯤 다시 연락이 오셔서 이제 오디션을 보고 또 연락이 없어서 아닌가 보다 하고 있는데 또 잊혀질 때쯤 다시 이제 오디션을 봤는데 그때 두 번째 되면 오디션 때 이제 감독님과 처음 오디션을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잊혀질 때쯤 그게 기간이 한 어느 정도 걸린 건가요? 한 정말 꽉 채워서 4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한별 배우님은 지금 뭐 이렇게 검색해서 찾아봐도 우리가 정보를 알 수 있는 게 많이 없다 보니까 정말 베일에 쌓여져 있는 배우란 말이죠. 어떠한 과정들을 거쳐서 사실 배우의 길을 처음 걷게 됐었던지 좀 짧게라도 우리 오늘 함께 하신 마사모 분들께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어떠한 딱 계기가 있었다라고 할 만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되게 사랑하는 일을 참 찾고 싶은 젊은이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래서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면서 학교는 사실 이제 디자인을 전공했거든요. 디자인 전공하셨군요. 그래서 하다가 근데 이게 평생 내가 이 일을 이제 입시 때는 사실 정신없이 막 그림 그리고 하다가 이 일로 내가 평생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 미래를 자꾸 그려보면 이게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 그런 기분이 들었고 그때 이제 수업에 좀 소홀하게 되면서 원래 영화나 뭐 드라마 책 보고 이런 걸 좋아했었는데 이제 거기에 다시 막 빠져서 뭐 시청각실이 있었는데 학교에 그때는 이제 뭐 유튜브나 이런 게 많이 없으니까 그때 DVD 빌려서 맨날 영화 보고 뭐 이런 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연극을 또 보러 가게 되면서 그때 그냥 1인극이었는데 그 연기를 잘 몰랐지만 뭔가 나와 같은 사람인데 뭔가에 훈련된 그런 신체를 가지고 막 말을 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그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혼자서 막 2~3시간을 정말 그 에너지 있게 막 정말 이런 요 정도의 공간에서 혼자 막 침 튀기는 게 보일 정도로 그런 걸 이제 앞에서 보고 있는데 이건 해봐야겠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때부터 뭐 학원이나 뭐 이렇게 찾아가면서 배우기 시작했고 사실 내가 뭐 재능이 있고 뭐 이런 거보다는 이 일을 그냥 계속 하면서 살면 좀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 좋지 않은 그런 환경에 있더라도 좀 나를 놓지 않고 내가 계속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이 일을 이어오다가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만나게 된 것 같아요. 마침내 저희에게 오셨군요. 마스크를 벗고. 근데 정말 저는 뭐 작품 보면서도 그 생각을 계속 했었지만 굉장히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고 그게 목소리가 단순히 목소리 좋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금방 느끼셨겠지만 되게 집중하게끔 만드는 그런 목소리여서 이 시리즈에 어떻게 보면 우리 처음에 화자인 이 김호미의 역할에 너무나도
훌륭하게 여러분들의 시선을 집중시켜줬던 첫 화를 만들어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 감독님은 사실은 또 이 마스크걸은 어쨌든 제목이 마스크걸이기 때문에 처음에 모미를 찾아나가는 이 여정이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기다리는 사람은 4개월 동안 이렇게 이런 방식의 4개월을 기다렸겠지만 감독님 또한 또 이 4개월을 어떤 방식으로 또 사람을 찾아 나갔을지가 또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 대본을 썼을 때는 그냥 막 썼고 너무 흥미로워가지고 막 그냥 정신없이 썼고 다 쓰고 나서 이 캐스팅을 딱 보니까 이게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그때 가서야 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를 빨리 어떻게 보면은 좀 캐스팅을 안 하면은 좀 못 찾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또 아니면 이 배우를 못 찾더라도 그러면 그 두 번째 지금 모미가 보통은 이제 특수분장을 하니까 네네. 이런 경우에 특수분장을 할 배우를 또 찾아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뭔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럼 일단 프리 프로덕션을 좀 빨리 들어가자 해가지고 들어갔다가 이제 오히려 되게 빨리 한별 배우의 프로필을 만나긴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프로덕션 사무실을 꾸린 뒤에 한 일주일 만에 이제 그 인물조 감독이 이제 그 이 몸이 역할은 좀 더 방대하게 찾아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그냥 매니지먼트를 통해가 아니라 그냥 에이전시를 다 해가지고 이제 방대하게 찾아봐야 되겠다라는 그 접근으로 이제 모델 에이전시를 찾았고 그 모델 에이전시에 이제 그 캐릭터를 설명하고 이제 나오는데 그 나온 게 참 운명적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이제 나오는 순간 그 한별 씨가 그 제출한 그 프로필을 그 리셉션 하시는 분이 네. 거기다 지금 등록하고 계셨대요. 네. 그래서 나오는데 모니터를 화면을 보고 이제 이분 누구시냐? 그래가지고 이분 프로필을 좀 받아보고 싶다 해가지고 저한테 전달을 했고 저도 보고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때는 그랬죠. 그때는 이분이 연기 이렇게 프로필을 봤을 때 연기 경험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독립 영화나 네. 뭐 단편 영화나 이런 경험들이 많진 않아가지고 네. 뭔가 확인할 수 있는 이분의 목소리랑 이 배우의 어떤 톤이나 그리고 어떤 느낌인지를 좀 영상적으로 좀 보고 싶다 해가지고 이제 그런 영상들을 좀 보내달라고 아마 부탁을 약간의 희망 고문들을 네, 했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이제 그때는 또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이렇게 또 찾을 수 있는 느낌이 있으니까 또 제 입장에서는 또 많은 사람들이 배수가 많아지면 또 선택하는 데 있어서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뭐 더 찾아보자 뭐 이런 접근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한 5명 정도로 좀 그 배수를 좀 좁혀보자 그렇게 하다가 그 과정이 아마 또 좀 지났던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한번 진짜 연기를 직접 한번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오디션을 봤었는데 그 과정에서 저도 사실 이거를 지금 1억 3인이라는 컨셉을 네. 지금 어떻게 이렇게 됐지만 그 당시에는 사실 되게 반대도 많았어요. 한 사람이 그럼 쭉 하면 어떠냐 뭐 이런 그런 것도 있고 네. 또 두 번째 모미가 이제 특수분장을 해서 그거를 하는 게 어떻겠나라는 게 이제 보통 그게 일반적이니까 네. 이제 대부분의 이제 스태프분들은 그 부분을 굉장히 좀 우려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 1억 3인이라는 컨셉이 사실은 거의 전무후무한 느낌이다 보니 네. 이게 관객들이 이렇게 나왔을 때 똑같은 사람이라고 이거를 받아들이는데 되게 어렵지 않겠냐라는 게 보통 그냥 딱 생각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저한테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서 그런 고민들도 같이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도 고민하면서 특수분장 테스트를 했는데 이 테스트 한 결과가 너무 그 표현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거부감도 좀 있었고 그래서 이거는 특수분장을 통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어떤 결심을 하게 됐고 저도 그러면 다시 한번
이 A를 찾아보자 해가지고 다시 그 영상들을 다시 보기 시작을 했고 그 중에서 또 한별 배우가 제가 또 만나보고 싶다 해가지고 이제 직접 만난 거죠 그때는. 직접 만나서 이제 한별 배우의 어떤 연기도 보고 또 한별 배우한테 이런 어떤 질문들 어떻게 개인적인 질문들을 좀 물어보고 그러면서 이 배우가 가진 어떤 생각과 그 태도가 너무 사실은 매력을 느꼈어요 저는. 그래서 인간적인 어떤 그 부분이 그 모미하고 되게 좀 맞닿아 있는 것도 있었고 이 배우가 운명적이구나 이 모미를 할 수밖에 없는 운명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서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예. 사실 이 캐릭터들은 보통 배우들이 연기를 할 때 아무리 관객들이나 시청자들이 미워하는 캐릭터라도 본인은 그 캐릭터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냥 약간의 여지를 두게 마련인데 사실 이 두 캐릭터들을 좀 보면서 거의 끝까지 간다 같은 느낌을 좀 받았었던 것 같아요. 이런 캐릭터를 말 그대로 여지를 두지 않는 방식으로 뭐 주호남도 한별 씨가 연기했었던 모미 같은 경우도 그렇게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나왔는지가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약간 왜 좀 재홍 씨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걸 충분히 귀엽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저 귀엽게 태어났기 때문에 귀여운 척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헷갈리네요. 무슨 그런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 주호남이라는 인물 자체의 굉장히 깊은 감정을 이 시리즈물에서 특히나 2회에서 조명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감정들이 뭐랄까 좀 일반적이지 않고 좀 뭔가 좀 강렬한 장면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 잘 표현될수록 그러니까 이거는 배우로서도 그럴수록 더 이 모미가 빛이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럴수록 더 김경자가 강력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도 이 주호남의 인물이 어쩌면 가장 사소한 그리고 가장 생일 파티부터 등장을 이제 하니까 가장 사소하달까 가장 개인적인 어떤 모습으로 등장을 해서 결국에는 이제 파멸에 이르는 순간까지 그 감정을 감독님이 잘 배열을 해주신 게 아닌가. 근데 그걸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게 나타내 주신 게 아닌가 싶어서 저도 하면서도 되게 이 글 자체가 이미 굉장한 에너지가 느껴지는 대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잘 표현을 해야겠다. 그리고 뭔가를 좀 더 만들어내야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모미 캐릭터 같은 경우도 사실 엄청 극단적인 선택들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스스로 배우가 이해하고 이런 선택이 사실은 내 머릿속으로도 이해가 되고 이걸 그래서 내가 연기를 할 수 있고까지의 닿기까지가 정말 많은 고민들이 필요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사실 모미가 고민이 많았던 건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3명의 배우가 하기 때문에 사실 초반 A의 모미는 뒤로 갈수록 이제 점점 이제 이야기가 막 이렇게 휘몰아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초석을 잘 다져야겠다는 생각이 일단 강하게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좀 주호남 캐릭터도 그렇고 김경자도 그렇고 모미의 주변 인물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좀 이런 인물 열전에서 조금 빠져 있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오히려 했던 것 같아요. 뭐 이미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에게 부여된 이런 이미지적인 부분이나 뭐 설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뭐 구태여 뭐 더 못나 보이게 뭐 이렇게 막 표현을 하기보다는 그냥 얘는 이런 인물이고 이들의 주변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이 모미를 향한
운명의 의인화 같은 운명의 의인화다 이런 느낌으로 이 사람들의 서사가 또 보여지기 때문에 다가와서 저도 그냥 그렇게 운명적으로 자꾸 생각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모미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얘가 뭐 오히려 뭐 못생기고 어떤 이런 인물이어서 이런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냥 모미를 보면서 좀 팔이 안으로 굽을 수 있게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또 같은 행동을 보더라도 그냥 제3자를 보면 막 아무렇게나 이렇게 비판을 쉽게 할 수 있지만 내 친구라고 생각하면 어떻게든 이유를 대서 그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좀 그냥 모미를 어떤 캐릭터적인 느낌보다는 그런 친구처럼 다가갈 수 있게 하고 싶었고 그런 방식에 있어서는 사실 감독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모미 A를 특수분장이 아니라 한 인간이 필요했던 그런 이유들이 있었던 것처럼 제가 가진 것들 이거를 좀 여기서는 충분히 써봐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저의 영역으로 많이 끌고 들어와서 좀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의문이 잘 풀리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센 설정들이 많고 센 캐릭터들이 많은데도 이 시리즈가 왜 이렇게까지 조화롭게 느껴지나라는 것들이 좀 궁금했었는데 어쩌면 이 밸런스를 각각의 캐릭터들이 서로 안에서의 전체적인 것을 보고 그 안에서 밸런스를 맞춰 나가서 자기의 캐릭터를 찾아 나가는 과정들을 거쳤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 한별 배우가 만들어냈었던 첫 번째 에피소드, 두 번째 에피소드가 이어지는 부분이 굉장히 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런 굉장히 귀한 배우를 저희에게 또 소개시켜준 또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게 됐었던 감독님에도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요. 이 멋진 여성 캐릭터들에게 내 한 몸 불살라서 불쏘시가 되어주신 이 조은한 배우. 사실 김용 감독님 이 각각의 사실 에피소드가 꽤나 다른 장르의 영화처럼 보일 정도의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 요 등장하셨던 분들의 에피까지만 놓고 봤었을 때 각 에피소드들에서 어떤 색채감이라든지 어떤 장르감 같은 것들을 좀 더 부여하려고 좀 노력하셨는지 그 부분 좀 간단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도 사실 원작을 봤을 때 이제 그 원작의 어떻게 보면 블랙 코미디적인 정서와 그 모미가 겪는 그 사건들이 누군가를 좋아하면서 생기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이야기가 서사가 진행이 되다가 핸섬 스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이 이야기의 장르가 확 웹툰에서도 사실은 확 바뀌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의 포인트를 가져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초반에 그래서 1화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키치하고 조금 더 로맨틱 어찌 보면 로맨틱 코미디 같은 그런 어떤 샷의 느낌이나 음악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썼고 두 번째 에피소드 주원함 에피소드에서는 조금 흑화된 다크한 어떤 로맨스 같은 그런 분위기여서 이제 그런 촬영의 어떤 톤이나 음악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기괴해지고 음악들이 촬영의 어떤 그 조명의 톤이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다크해지는 그런 것들로 조금씩 이제 무드를 좀 바꿔가다가 이제 그 핸섬 스님을 만나는 거기서부터는 이제 확 다크해지고 약간 더 그로테스크해지고 그런 분위기로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장면이나 어떤 사운드나 이런 부분들을. 근데 정말 이 그로테스크함이 이제 사실 1화에서 조은함에 등장해서 좀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했었던 그 특수분장이 이후로 장르가 바뀌어 나가면서 그 그로테스크함을 더욱더 진하게 만들었던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이 특수 분장에 대한 궁금함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실제로 재홍 씨 머리를 뽑았냐 뭐 지금 이 풍성한 머리 보이시죠? 실제 어떤 과정들이 좀 있었는지 얼굴도 실제로 보면 이게 나중에 보니까 이제 송정희 감독님이 이게 아토피 분장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와 이게 저게 버짐이 이렇게 많이 핀 얼굴이라니 뭐 이런 네네 그래서 재웅 배우님께서 어떤 과정들을 거쳤고 또 이 특수 분장까지 어느 정도 또 시간들이 좀 들었고 요 이야기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 머리는 두피를 그러면 살짝 거길 가리면서 거기서 이제 네 그 우선 송정희 분장 감독님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은 건 네. 너무 감사한 건 이제 한국 영화에서 정말 제가 어릴 적부터 좋아했던 그 정말 전설적인 캐릭터들을 디자인하고 만들어내신 분장 괴물 감독님이세요. 뭐 이런 네. 작품부터 시작해서 올드보이, 은교, 오대수, 다 하셨죠. 친절한 금자씨 네. 또 다 만드신 분장 감독님이신데 네. 그 분의 분장을 받을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영광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분장은 이제 매일 촬영하는 날 일찍 2시간씩 정도 일찍 가서 분장을 받습니다. 그 머리는 맞습니다. 정말 현장감 많이 있네요. 궁금해 네. 하시는데 뽑지는 않았습니다. 뽑지는 않았고 이제 그 맨들맨들한 두피를 만들고 그 위에 두피의 분장을 하고 그 위에 이제 가발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죠. 근데 그게 이마 라인으로만 떨어지면 그게 자칫 어색해 보이거나 가발이 티가 날 수 있으니까 거의 이마를 다 덮는 정도의 분장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 이마의 그 디테일 같은 경우도 그렇게 네. 흉측하게 이마에 주름이. 주름이 생긴 것처럼 네. 보이게끔 하는 역할도 했었고 또 피부도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아토피 피부 설정을 갖고 있어서 그런 주원함을 디자인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주원함 또한 정말 어떻게 보면 아니라 정말 송정희 분장 감독님의 또 하나의 작품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현장에서는 사실 그 이제 로케이션 같은 곳을 나가면 이제 새로운 어떤 제작부들이 이제 약간 현장 진행을 위해서 그냥 뽑혀요. 근데 이제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이제 그날 하루만 당일로 일하는 분들인데 항상 제지를 당했어요. 들어올 때마다 현장에 들어올 때마다. 네. 그래서 죄송한데 지금 촬영 제가 지금 저 가야 됩니다. 그게 그 장면이 이제 그 주원함 스틸컷으로 많이 사용되는 네. 이거에서 입을 막고 웃고 있는 네. 그 장면을 촬영할 당시였는데 그때 이제 사람들도 많고 통제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못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사실 또 저희는 워낙 주원함의 모습으로만 익숙하게 현장에서 보다가 가끔 이제 인사하러 온다고 이렇게 본인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멀쩡한 네. 안정. 오히려 그 모습이 저희는 적응이 안 돼가지고 머리숱이 갑자기 많아지고 사실 배도 사실은 그쵸. 그 특수 분장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어떤 것들을 다 하고 났을 때 너무 지금처럼 뭔가 확 더 잘생겨져 보이고 그래서 되게 재밌었던 경험들이었어요. 그 배는 잘 모르셔서 좀 진짜 밴 줄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특수 분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네. 건 이제 주원함이 이제 모미의 정체를 처음으로 직감하고 자기 집으로 엄청나게 뛰어와서 크로스백을 딱 벗어주고 네. 여기 크로스백 그 가방 끈 형태 그대로 이렇게 땀이 있는데 그것도 물입니다. 물. 네, 물입니다. 전반적으로 좀 촉촉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나는. 습기를 많이 가져가고자. 네. 그러니까 모니터에 굉장히 가깝게 있을 때도 그 습기가 느껴지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했던 설정이 하나 더 있었는데 어떤 건가요? 저는 주원함의 눈이 조금 더
지금보다 더 왜곡돼서 보였으면 하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도수가 굉장히 높은 안경을 쓰고 촬영을 하면 이게 눈이 좀 왜곡돼서 실제보다 좀뭐 그런 느낌으로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생각도 해봤었는데 여기까지가 딱 좋았던 거. 네. 두통 온대요. 그래서 약간 배우의 정신건강상 혹시 오히려 더 눈에 뵈는 게 없을 때 훨씬 더 연기를 잘할 수 있을 수도 있으니 사실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생각까지도 하셨죠. 해봤었던 것 같아요. 네. 이 캐릭터를 준비를 하면서. 네. 네, 여러분들 시간이 여러분들 질문 좀 주시면 저희가 질문 받고